순수 국산 로켓 누리호가 힘차게 우주로 날아오른 뒤 메인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누리호에서 내려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 2기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고 위성 3기의 신호 수신도 확인됐습니다. 8기 중 서브 위성 2기의 신호를 아직 확인 중이지만 일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교신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큐브 위성은 대형 위성과 달리 무게가 작아 고성 능부품을 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인 위성 차세대의 소형 위성 2호의 성공으로 누리호 본연의 임무는 성공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발사에 성공한 것을 보고 초기 단계인 한국 우주항공 기술이 거둔 성취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5톤급 탑재체를 500km에서 700km까지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쏘아 올려 각종 위성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는 수많은 변수와 리스크를 이겨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낙하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듯한 고난도 도전이라고 부를 정도죠. 특히 지상에서 보기엔 완벽하게 솟아올라 발사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발사체에 실린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제대로 올려놓지 못해 실패로 기록된 경우도 많습니다. 단 3차 발사 만에 실용 위성을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쏘아올린 누리호가 박수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진 지난 25일, 연구원들은 임무통제센터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위성 분리까지 무사히 마치자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경직됐던 연구원들의 얼굴에 그제서야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난 24일 발사 3시간을 앞두고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확인되면서 발사가 갑자기 취소되자 현장에선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금방 해결책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쉽진 않았습니다. 발사관제센터 소속 연구원 40여 명이 긴급 투입됐고 머리를 맞대고 오류를 찾았지만 다음날 새벽 4시까지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40여 명의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아 검사를 했습니다. 대여섯 가지 가설을 세우고 하나씩 검증해 나갔지만 번번이 실패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새벽이 늦도록 해결이 되지 않자 당시 내부에서는 누리호를 다시 눕혀 조립동으로 보내자는 방안까지 검토됐습니다. 이제 재발사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책임자인 고정환 단장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제 그만 쉬라고 전했지만 연구원들은 30분만 더 시간을 달라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됐을 때 기적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발사대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명령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코딩을 수정한 것입니다. 긴박했던 밤샘 작업은 새벽 5시가 돼서야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재도전을 시작했는데요. 누리호를 바닥으로 눕히면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들의 끈기는 이렇게 결과로 증명됐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다름없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지축을 박차고 누리호가 발사된 뒤에도 정막만이 감싸던 연구실은 18분 58초 뒤 위성이 모두 우주로 흩어진 이후에야 나로우주센터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사가 성공한 뒤 고정환 단장은 발사 준비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결과가 괜찮아서 저희는 행복한 기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우리 스스로도 가끔씩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다가 이렇게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더 큰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해결책은 모두 연구원들의 집념에서 나왔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연구원들의 열정이었고 우주 패권 경쟁에서 결코 의리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자 우주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에도 서름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와 도요셋 위성을 러시아 소유주 로켓으로 발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발사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로켓에 타지 못했던 도요셋 위성들은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마침내 스스로 우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타국의 발사체를 빌리는 것은 변수가 많고 발사체를 대여하는 측이 불가피하게 의리됩니다. 점점 더 우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 기술 블록이 커진다면 이조차도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은 우주기술 독립을 일궈내겠다는 집념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누리호는 지난 2010년 3월 개발에 돌입해 12년 3개월 동안 25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발해왔습니다. 누리호는 발사체뿐 아니라 발사 기반 시설도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발사 과정을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이 오기까지 1세대 우주 과학자들은 숱한 서름을 겪어야 했고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뭘 하냐? 설마 너희가 해내겠냐는 무시를 견뎌내며 30년간 버틴 결과 대한민국 우주 독립을 이룬 것입니다. 한국은 1990년 처음으로 1단형 고체 추진 과학 1호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발비는 단 28억 5천만 원. 그만큼 기술이 없었고 개발 환경도 열악했죠. 1993년 첫 발사였던 과학 1호 때는 전체 개발 인력이 16명에 불과했고 과학 2호기와 3호기 개발 때는 제대로 된 인프라가 없어 연구소 내 주차장에 이동형 발사대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2000년대 나로우 공동개발 계약을 맺은 러시아까지 한국 연구진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로켓은 안보 기술로 국가 간 이전이 어려운 분야이기에 사실상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고 나로우 1단부도 러시아 완제품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2003년엔 30톤급 액체 엔진을 만들어 놓고도 국내 시험장이 없어 러시아에 가져가 연소 시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로 부품들이 불타버리기도 했고 러시아가 원정 시험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발사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죠. 나로우는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고 기술 결함 파악에도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나로우가 발사에 성공한 건 2013년 1월 3차 시도에서였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토종 기술로 과학 로켓 2호까지 만들었고 나로우가 성공했지만 개발은 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릴 수준으로 비행 고도를 높일 수 없어 개발이 더뎌진 것입니다. 이 지침은 2021년에야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연구진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집념 하나로 기술과 실력을 쌓아나갔습니다. 실패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법이나 데이터 안에서 비행 중 발생한 일을 유추하는 방법은 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국내 연구진이 30여 년간 릴레이로 기술 전수를 통해 로켓 기술을 일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누리호의 발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서 발사까지 전 과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누리호 1차 발사 실패 뒤 단 2년 만에 발사체를 실제 임무에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은 발사체 상용 발사 시장에 큰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길지 않은 한국 우주개발 역사에서 누리호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후련 존재와 같습니다. 발사 성공을 이끈 우리 연구진들은 벌써부터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강국을 향한 끝없는 도전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